We are going hig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아드입니다. 반유 야샤임의 16화 모로와의 칼날 편에선 모로와의 3년 전 과거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공개된 16화 줄거리와 예고편, PV 장면과 더불어 야샤임의 1쿨 한편의 보기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모로와의 과거 이야기를 뇌피셜로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개된 줄거리는 11화와 같은 사례로 실제 본방에선 스토리가 달라지기도 하기에 예고편에 초점을 맞췄고 최대한 모로아가 그동안 행동했던 모습에 대한 떡밥들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다른 스토리에 비하면 모로아는 빌드업 과정이 거의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가영이는 모로아에게 조개연지를 건네주며 하치에몽에게 태웁니다. 모로아의 조개연지에는 리쿠가 장치한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었고 가영이가 모로아에게 전해줄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모로아는 하치에몽에 의해 요랑족 족장 코우가에게 전해져 요랑족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모로아는 완전한 요괴인 주변의 요랑족 아이들로부터 네 엄마는 인간이라는 말과 함께 따돌림을 당하며 친구 없이 외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코우가와 아야메, 야와라기는 모로아가 안쓰러웠고 야와라기는 모로아와 함께 요랑족을 떠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코우가와 아야메는 요랑족을 이끌어야 하기에 야와라기가 자처해서 나선 것이죠. 모로아는 야와라기와 여행하며 많은 세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나비에 대한 이야기, 요괴 퇴치사들의 이야기, 여러 무기들에 대해서 등등. 이때 토토사이와 묘가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이 되고 제로는 키린마루를 쓰러뜨리 시공을 넘나드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자를 찾기 위해 수하들을 풀어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었고 모로아와 관련된 하치에몽을 습격하는 사건과 제로의 부하 극락조가 잠시 야와라기가 떨어진 모로아를 찾아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하치에몽과 관련된 미륵은 자신이 무력감을 느낀 요괴와 마주하고 타케치요를 주베에게 맡기게 되죠. 극락조의 공격에 찔찔이 모로아는 나약했고 조개연지에 요력을 강화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 모로아는 조개연지를 사용하여 극락조를 퇴치해냈으나 야와라기는 요력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한 모로아를 발견하였고 잠들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야와라기는 모로아의 손톱에 공격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습니다. 야와라기는 모로아의 숨겨진 힘에 대해 깨닫고 앞으로 있을 제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기르기 위해 찔찔이 모로아를 단련시키려 합니다. 이때 한 요괴가 이와 관련한 길을 걸어오고 야와라기는 이에 응합니다. 그것은 고독과 관련한 것이었죠. 모로아는 고독에 들어가기 무섭다며 찡찡대지만 야와라기는 모로아가 평소에 갖고 싶어했던 쿠리카라 마루를 주겠다며 타이릅니다. 이에 모로아는 고독에 들어가 요괴와 싸우게 되고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죽을 뻔했기에 야와라기를 원망하고 사제의 연을 끊겠다 말하며 어쨌거나 고독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에 쿠리카라 마루를 내놓으라 말하죠. 여기까지 16화 전후 사정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해 보았고요. 콘통과 관련된 나머지는 스토리로 풀기엔 뿌려진 것이 없어 어렵고 아마도 열쇠와 관련된 것에 힌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일단 16화의 내용은 조개 연지 사용으로 인한 요괴와 야와라기, 쿠리카라 마루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조개 연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 조개연지에는 리쿠가 장치한 특별한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화의 리쿠의 대사를 보면 리쿠는 흑진주와 함께 이자요이님의 조개연지도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 말하죠. 이미 이자요이의 조개연지는 흑진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 흑진주와 같은 맥락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개연지가 도움이 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로의 꿈 추적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연지 자체에 베니아서로 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토츠나한텐 이런 장치를 해주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리쿠가 본 미래에 이게 최선이었다고 얼버무리면 될 일입니다. 이래서 시공간 이동 설정이 무서운 거. 모든 설정 무시, 싹 가능.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모로아가 적색 진주가 있어야 베니아셔로 변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5화의 토우코치 대사를 보면 모로아가 진주를 가지기 전에도 연지의 요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인 2017년과
5화 시점의 2020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로아가 연지를 사용해서 폭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16화에서 모로아가 연지 사용으로 폭주를 제어할 힘을 얻었고 그것은 야와라기가 의도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어는 했으나 요괴와 리스크가 잠을 자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고편에 2017년 고독에서 모로아가 연지를 쥔 모습과 2020년 야와라기를 만났을 때 모로아가 쥔 연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이유에 근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시 나타나 모로아를 공격하는 것도 연지의 힘을 잘 통제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야와라기와 관련해선 줄거리에서는 생명에 관한 일 때문에 빚을 져 모로아를 송장 가게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낚시성 줄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목숨과 관련이 있었다면 도박에 실패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아있는 것이 이상하고 이 생명이란 게 모로아와 관련된 것이고 제로로부터 모로아의 안전을 위해 송장 가게에 묶여 지내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즉 빚 때문에 송장 가게에 묶여 있다는 것은 야와라기에 대한 모로아의 오해이며 이 근거는 PV에서 야와라기는 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3년 후인 현재 살아있다는 것, 미륵이 타케치요를 송장 가게에 맡긴 것과 같은 맥락, 주베의 5화 대사에서 대신 떠맡았다는 대사이죠. 빚 때문에 묶여있는 거라면 떠맡았다라는 대사를 사용하지 않겠죠. 즉 빚으로 묶어두어 모로아의 안전을 도모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베의 정보력으로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며 안전한 곳에서 제로에 눈에 띄지 않게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후에 송장 가게에서 일을 하며 진해 요괴 퇴치에 나서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요괴 퇴치사들과 만났고 세치나를 만나며 현대시대로 건너가 토아와 함께 야샤히메가 완성이 된 것이 필연이라는 것. 이것은 다 리쿠의 그림대로 흘러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아가 사용하는 쿠리카라마루인데요. 이것은 야와라기가 모로아에게 물려준 것이 맞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 16화의 제목인 모로아의 칼날과 함께 2화에 스승이 등장한다는 것. 두 번째, PV 장면 공개. 이게 헷갈리게 만든 게 모로아를 맡은 시점에서 코오가와 비슷한 칼을 차고 있어서 코오가와 같은 칼이고 쿠리카라마루가 아닐 거다. 쿠리카라마루는 토토사이가 만들었을 것이다.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작화 때문에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코오가의 검을 멀리서 보면 손잡이 부분이 네모 모양이고 쿠리카라마루를 확대하면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쿠리카라마루를 멀리서 보면 네모 모양이고 근데 PV에서 야와라기가 찬 검을 보면 쿠리카라마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아가 송장 가게에 오자 자기 물건이냐 쿠리카라마루를 내놓으란 것도 원래 토토사이가 모로아에게 준 것을 스승이 맡아둔 것이 아닐까라고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스승이 고독에 가둔 목적이 모로아의 단련에 있고 모로아는 그전에 찔찔이 연약한 아이였다는 설정이 붙는다면 모로아를 고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평소 스승의 검을 갖고 싶어 했던 모로아에게 자신의 검을 주며 타일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후 야와라기는 어떤 사정으로 모로아를 떠나고 모로아는 송장 가게에서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며 레벨업을 하고 토우코치와 만났는데 베니아샤로 변하며 공격하였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때 세슈마루가 토우코치를 처치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세슈마루가 이름을 밝힌 게 아니라 자켄이 밝혔을 것 같고 스승의 이름인 야와라기, 개풍을 번역하면 개선할 개, 바람풍자를 쓰며 모로아의 힘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의미인 따뜻한 바람이란 뜻도 있는데 모로아에게 있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군요. 그리고 잠시 등장하고 퇴장하기에 바람이란 뜻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닝처럼 모로아가 스승의 죽음에 슬퍼하는 장면이 나왔겠죠. 자, 여기까지 16화 스토리 예측 및 분석을 마치며 이번 예측은 좀 자신이 없네요. 아무래도 그간 뿌려둔 떡밥 빌드업이 부족하다 보니 저도 16화를 즐기는 마음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